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4단원인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각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각형을 배우기에 앞서서 알아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름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서 어떤 부분들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수직과 수선입니다. 도대체 수직은 뭐고 수선은 뭘까? 이름에서 직이랑 선이라는 글자만 다르다 보니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수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직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두 개의 직선이 나와야 돼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직선이 주인공이 아니라 두 직선을 알려주면 우리는 그거는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선이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데 수선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한 직선은 그러니까 가는 나의 수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가라는 직선은 나라는 직선의 수선이고요. 나라는 직선은 가라는 직선의 수선이 된다 하고 하나의 직선이 주인공으로 나온다면 수직으로 만나는 이 두 직선에서 한 직선이 주인공이면 다른 직선은 그 직선에 대해서 수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수선은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요. 직각이 존재하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요. 삼각자를 이용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의 선분을 그려두고요. 그 선분에 수직이 되게 삼각자를 놓습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게 삼각자를 놓죠. 그리고 다른 한 변을 그 삼각자의 수직인 변을 따라서 그려주면 이것이 수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이라는 것 90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각도기를 이용해서 선분을 그리고 여기에서 점이 이상한 데 찍혔네요. 선생님이 찍은 곳과 위치가 조금 다른 곳에 찍혀서 당황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 점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위에다가 각도기를 이렇게 두겠죠. 당연히 밑선 맞추고요. 가운데 있는 점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0도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점을 찍겠죠. 그리고 우리는 각도기를 치운 다음에 이 두 개의 점을 연결을 해주면 수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직과 수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하나의 직선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직선에 대한 수선은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의 직선이 존재하고 외부에 하나의 점이 존재하는데 이 점을 지나는 수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몇 개나 그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선이라는 걸 그냥 그리라고 하면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수선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하나만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직과 수선을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평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평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평행하다라는 것은요. 많은 물건들에서 평행한 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을 연장해도 아무리 끝까지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 것. 약간 기차의 철로 같은 느낌이죠. 뭐 기차의 철로가 차선을 변경한다라고 하면 뭐 만날 수도 있지만 선생님 말하는 건 기차가 지나갈 때 두 바퀴가 걸려 있는 부분은 좁아지거나 넓어지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행선이라고 하면요. 직선인데 쭉쭉 뻗어 나가는데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을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표현하고 그 선을 평행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기준이 되는 하나의 선이 존재하잖아요. 이 선에 대해서 2번 선과 3번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2번 선과 3번 선은 1번 선에 대해서 두 개 다 수직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두 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2번과 3번은 절대로 만나지 않고 쭉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평행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평행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러면 도대체 평행선은 어떻게 그을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삼각자를 이용할 거예요. 90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삼각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삼각자를 하나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또 다른 삼각자를 여기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그 삼각자의 변을 따라서 하나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삼각자를 다시 이동해서 밑에서도 삼각자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주면요. 변을 따라서 그어주면 이 두 개는 어떤 선이 된다는 거예요? 평행선이 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똑같이 삼각자를 먼저 이렇게 둡니다. 그 전에 이런 직선을 먼저 그어 놓고요. 삼각자를 댑니다. 그리고 그 삼각자의 옆면에 다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삼각자를 둡니다. 그리고 이 변에 따라서 선을 긋게 되면요. 두 개가 평행선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1번의 그림에서 이게 꼭 삼각자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길다란 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에 맞닿게 삼각자를 2번 옮겨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평행선에서는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평행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평행선 사이에서 두 변의 평행선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선생님은 1번, 2번, 3번으로 표시했지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멀리 이렇게 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잴 때마다 거리가 다르다면 그걸 우리는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누구나 재어도 똑같은 길이가 나오는 것이 우리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항상 변하지 않는 그 거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두 평행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길이, 가장 짧은 길이, 그 선분의 길이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리를 재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수직선, 맞죠? 앞에서 배워서 수직이 되는 수선을 그었었고요. 맞죠? 그리고 그 거리를 우리가 재는 거예요. 평행선을 배우고 그리고 그 평행선에서 수직이 되는 선을 긋고 그 거리를 재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직이라는 것은요. 두 직선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두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수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선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가라는 직선은 나라는 직선의 수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행하다라는 것은요,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두 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평행한 선이 될 수 있는데, 평행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누구나가 재어도 똑같은 길이가 나오는 가장 짧은 거리. 다시 말해서 그 평행한 선에 수선을 그으면 만나는 두 점을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재는 것. 그것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머리에 쏙쏙 들어갔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각형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